레전드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전설적인 투자가의 투자 기법을 통해서 주식시장의 전략을 세워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월요일에 전문가는 최병원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알렉산더 엘더의 투자 철학을 들어볼 수 있을 텐데요. 자, 이야기 시작해 주시죠. 네, 요즘 같은 시장에 하락장에서 상당히 이제 심리가 많이 흔들리고 있죠. 오늘도 시장이 급락하면 상당히 불안한 심리가 잠재돼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투자 대가들은 항상 주식 투자를 시향을 보고는 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신의 투자 철학이라든지 어떤 전략 하에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시간에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요. 레전드에 듣는다는 심리 투자의 거장이라고 그러죠. 심리 투자 기법, 그리고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트레이더, 매매 거래자, 거래를 잘하는 어떤 그런 전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즘 이제 시장 하락에서 계속 보시면 매매를 자주 해서 또 손절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요즘 같은 장에서는 그냥 과거에는 이제 상황폭이 적어졌을 때, 확대가 되지 않았을 때는 매매에서 손절 처리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 계좌가 반으로 줄어드는 게 몇 달 걸렸어요. 근데 요즘은 거의 며칠만 해도 일주일만 해도 계좌가 반으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리스크가 큰 시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트레이딩에 대해서 좀 배워야 되는데요. 먼저 이 트레이딩, 왜 트레이딩을 하는가? 이 트레이딩 하는 것도 결국은 이제 심리 어떤 마음 상태가 작용된다. 그렇게 알렉산더 엘더 박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생존과 성공을 위해서는 건전한 투자 심리를 길러야 한다. 알렉산더 엘더가 주로 주장하는데요. 생존과 성공을 위해서는 건전한 투자 심리. 결국은 매매도 투자 심리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자, 거래할 줄 알면 세계 어느 곳에든지 자유롭게 일하면서 살 수 있다. 말 그대로 거래를 잘할 수 있다면, 매매를 잘할 수 있다면, 오늘도 사고 팔고 내일도 사고 팔고 계속 돈이 벌 수 있다면 사실 어디든지 상관없죠. 그리고 굳이 힘들게 다른 직업을 갖지 않더라도 전업 투자자, 전업 거래자로서 하더라도 충분히 잘 물고 잘 돈 벌어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장소나 위치나 뭐 이런, 그리고 투자금이라든지 이런 데 큰 상관없이 뛰어난 거래자가 되면 그걸로서 충분히 이제 주식 시장이 가장 매력적인 시장이면서 돈을 버는 시장이죠. 근데 이게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래서 거래를 잘하는 어떤 방법들을 이제 알렉산더 엘더 박사는 많이 만들어가지고 많이 알려주고 강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뛰어난 거래자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시스템을 갖추기 전에 먼저 이제 마음 상태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되는데, 심리 상태.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의 현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대다수 투자자들은 투자를 하면서 거래를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거래해가지고 늘 승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래해서 거의 승리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장기 투자진 워런 버핏이면 한 번 사서 뭐 10년, 20년 가져갈 종목을 사서 투자해서 나중에 어떤 매도 이유가 있으면 판다.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에서는 일반 대중 투자자들은 자금이 적었다는 핑계로 인해서 사고 팔고 해서 작은 돈을 굴려서 빨리 많은 돈을 벌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기회비용, 내 투자를 하지 않을 때 어떤 발생하는 비용, 그 기회비용을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대다수 투자자들이 이 기회비용을 따지면서 시장에서 매매를 하는데요. 실제로 이 거래 현실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 보시면 알렉산더 엘더가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했는데요. 주식 거래는 감정을 괴롭힌다. 첫 번째, 거래는 감정을 괴롭힌다.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내 주식 계좌에 늘 에지테이터스나 뭐 전화하든 아니면 잔고 내역을 알 수가 있죠. 얼마나 올랐는지 얼마나 내려갔는지. 그래서 이 계좌 잔고가 플러스 마이너스 나면서 나의 심리가 엄청나게 흔들립니다. 즉 감정을 계속 자극하고 흔들리죠. 그래서 그에 대한 감정적인 행동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식 거래는 감정을 이 감정을 반드시 조절해야 된다. 심리 컨트롤이 되지 않으면 주식 투자는 실패한다. 특히 거래를 자주 하신 분들은 심리 컨트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정에 흔들리는 투자자는 거래를 하시면 안 되고요. 장기 투자는 오히려 나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거래를 잘하는 투자자, 거래에 성공하려면
사이코패스 같은 이성만 갖고 있는 투자자가 돼야 된다 그죠. 그래야만 거래를 잘할 수 있는 투자자고요. 또한 두 번째는 주식 거래는 사고를 요구한다. 생각하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거래는 실제로 아무리 좋은 기법이 있더라도 여러 가지 급변하는 상황에서 기법만 가지고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해서 지금 어떤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강한 업종이 어떤 거고 이런 거 쭉 하면서 셀렉트 하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뭐 가는 거 따라잡는지 차트만 가지고 기법만 가지고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늘 생각을 하자. 생각을 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거래는 뛰어난 수학 능력을 필요로 한다. 그러면 내가 수학을 잘못했는데 학교 다닐 때 수학 잘못했는데 수학 능력이 필요하니까 난 거래하면 안 되겠네? 맞습니다. 거래는 특히 수학 능력이 필요합니다. 계산하는 능력이죠. 기본적으로 거래를 투자보다 거래를 잘하는 어떤 투자자들은 수학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계산 능력이 뛰어난다는 거죠. 리스크 관리에 대한 자금 관리도 체계적으로 수학적 어떤 시스템 하에서 계산해서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비율, 피보나치 수열이라든지 그런 것도 반드시 외워서 투자에 적용해야 될 것 같고요. 수학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다. 그래서 많은 수학 능력이 뛰어난 수학을 잘하면 공식을 외워야 되죠. 그죠? 그래서 거래를 잘하려면 반드시 공식을 많이 외워야 됩니다. 그냥 공부 안 하고 어떻게 이제 시세만 판만 보고 샀다 팔았다 하는 것은 수학 능력이 아니라 그것은 그냥 도박, 감정적인 매매를 하는 것이고 시세만 보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전체적인 어떤 체계적인 어떤 시스템에 대한 어떤 수학 공식이 있으면 그런 거 다 외우고 어떤 피보나치 수열도 외워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외워서 거래를 해야만 뛰어난 거래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래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왜 트레이딩을 하는가? 중요한 얘기인데요. 투자 성공을 가로막는 장벽은 심리 상태도 있지만 그 심리 상태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거래 비용입니다. 이 거래 비용이 아주 중요한 건데 특히 자금이 적으신 분한테는 거래 비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투자자, 예를 들어서 워런 버핏이나 중장기 투자하는 분들 한 번 사면 목표가 갈 때까지 매도할 이유가 올 때까지 들고 가신 분들은 어떤 거래 비용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수천 달러를 매수한 후에 오랫동안 보유하고 1년, 2년, 3년, 10년간 보유했을 때 그 이후에 팔았을 때 매도에 대한 세금, 매도세, 그 다음에 어떤 거래세, 이런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내가 수익에 비해서 미미하다는 거죠.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1년에 몇 번, 아니면 10년에 한 번,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거래 비용은 중요하지 않다, 투자자한테는. 하지만 거래자는 트레이더를 말하는 거죠. 사고 팔고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 이 트레이딩을 하는 분들은 사소한 비용도 파산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작은 매매 비용이 크지 않은 것 같지만 실제로 많이 쌓이게 되면 커지는 거죠. 특히 소액일수록 이 위험은 커지고요. 그 다음에 성공을 향한 길, 특히 큰 돈을 벌기 위한 길에서 거래 비용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00만 원, 내가 1,00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죠? 1,000만 원 가지고 사고 팔고 해서 나는 빨리빨리 돈을 벌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1,000만 원 가지고 사고 팔면 2,000만 원이죠. 그럼 한 달이면 20일 거래이기 때문에 4억입니다. 1년이면 48억입니다. 그럼 한 달에 1년 동안 내가 거래 비용으로 지불하는 금액이 기본적으로 한 1,5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1,000만 원 가지고 2,500만 원 되면 1,500만 원 거래 비용 주고 없는 거죠. 만약에 하루에 1,000만 원 사고 팔면. 그렇다는 거 일본은 수익을 많이 낸 거예요, 사실은. 1,000만 원 가지고 1,500, 150% 수익 낸 거죠. 세계 최고의 어떤 펀드 매니저도 그렇게 못 내는데 많이 낸 거죠. 그죠? 그런데 이 비용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금 적으신 분들은. 자, 1% 먹으면 그 안에 0.33%다. 그러면 0.3 빼고 나머지는 수익이 낮지 않나. 이런 잔머리를 굴리는 거죠. 이것은 투자의 가장 큰 적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어떤 비용 통제를 반드시 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 통제를 하는 방법들이 또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수수료를 반드시 생각해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매매 안 하고 어느 정도 일주일 정도 한 달 정도 가서 10%를 확실히 먹을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죠. 하루에 1%를 먹어서 한 달에 20%를 추구하는 것보다는 한 달에 1%, 하루에 1%가 아니라 한 달 동안 20% 추구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확신이 있다. 아니면 매매를 잘한다면 쉬는 어떤 매매하다가 안 되면 쉬기도 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심리적인 건데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성공한 트레이더는 지칠 줄 모르고 일하며 빈틈없는 사람들. 트레이드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성공한 오프라인에 든 분들은 지칠 줄
모르고 일하고 열심히 일하죠. 빈틈없는 계획하에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성공한 트레이더의 세 가지 조건을 알렉산더 일더 박사는 이야기하는데요. 자, 두 번째는 기량을 연마하길 게을리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기량을 연마하길 게을리하지 않는다. 우리 예를 들어서 트레이드라면 매매하는 기법, 어떤 시중에 나온 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전문가뿐만 아니라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매매의 대가가 되려면 기법도 계속 바뀝니다. 그죠? 그래서 공부하고 또 게을리하지 않아서 기법도 배우고 또 새로운 기법도 또 하고 그래서 자기 것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돈을 버는 게 목표가 아니라 트레이딩을 잘하는 것이다. 이 성공한 트레이드는 기본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사고 팔지 않는다는 얘기죠. 물론 목적은 돈을 벌게 합니다. 하지만 트레이딩을 잘하는 것. 자, 내가 어떤 기법에 있어서 그 기법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그리고 또 안 지켜서 왜 안 지켰는지 다시 복귀하고 또 바꾸고 고쳐가고 계속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래서 계속 좀 트레이딩을 내가 오늘 잘했는지 안 했는지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엘더 박사가 이제 성공한 트레이더를 찾아갔는데 그 트레이더를 찾아가니까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당신이 밖에서 저 건물 건너편에서 나를 쳐다봐라. 내가 오늘 돈을 벌었는지 안 벌었는지 알 수 있냐? 돈을 번지 안 전혀 모를 것이다. 왜냐하면 감정이 전혀 없다는 거죠. 돈을 벌었다는 게 중요하지 않다. 나는 트레이딩을 잘했는지 안 했는지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감정의 변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아주 중요한 심리적인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왜 트레이딩을 하는가? 트레이드 스스로를 망치는 행위가 있는데 이 세 가지 행위가 있는데요. 이 트레이드를 망치는 행위가 첫 번째 도박 행위입니다. 도박 성향. 도박 성향인 분들은 뭐 대다수 도박이라는 것은 확률에 기대는 거죠. 배팅을 잘해서 어떤 확률이 높을 때 배팅하는데 그 배팅을 확률이 높을지 아닐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어떤 감이라고 그러죠. 그죠? 감이 있을 때 하는데 실제 주식도 물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식도 도박으로 하는 사람도 많아요. 많은데 그 도박을 해서 돈을 벌어서 어느 정도 돈을 벌어서 생활하시는 분들 있죠. 그것은 직업적인 어떤 거래자, 도박의 어떤 성향이 있더라도 잘하면 됩니다. 하지만 쉽지가 않죠. 그죠? 특히 초보자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박 성향이 있는 분들은 이제 저는 그렇게 매매를 하고자 하면 반드시 기법을 갖고 그걸 원칙을 반드시 지키고 생각만 하지, 심리적 어떤 흔들리지 말고 원칙만 지켜가면 도박 성향도 어느 정도 먹고 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그러지 않기 때문에 감정에 휘둘리고 그때그때 계좌 잔고의 등락에 의해서 감정에 휘둘려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절대 도박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만약에 매매하다가 도박 성향에서 매매하다가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며칠 쉬어라. 단 매일매일 매매하신 분들 나는 이제 매매를 안 해야지 그렇게 하면서 또 시장이 열리면 또 매매하신 분들은 일단 하루를 쉬라. 그러고 나서 마음이 편해지면 이틀도 쉬고 3일도 쉬고 어떨 때는 요즘까지 장 안 좋은 트레이드는 그냥 한 달 쉬는 게 가장 좋죠. 그죠?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이 전체 종목수는 한 2,100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잘 가는 게 최소한 몇십 개는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나는 그거를 찾을 수 능력이 없는데 그걸 보고 또 매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지 말고 어떤 자신이 잘 안 된다면 도박에서 잘 안 된다면 쉬어보라. 그리고 다음에 다시 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자기 파괴적인 행동 패턴. 계속 지금도 손실나고 계속 손실나는데도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 하는 거죠. 자금 없을 때까지. 그게 바로 자기 파괴적 행동인데 이 행동을 하는 패턴들은 고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약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약점을 알기 위해서 매매일지를 쓰고 매매일지 쓰고 또 복귀하고 그 다음에 반성해서 새로 바꾸고 이렇게 매매일지를 쓰다 보면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고 자기 약점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어떤 매매일지 작성이 중요하다. 트레이드한테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트레이드 스스로를 망치는 행위. 트레이드 스스로 망치는 행위는 세 번째입니다. 자, 주로 트레이드를 망치는 행위가 바로 어떤 안전적인 조치, 안전장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한다면 내가 운전을 잠깐 좀 못하고 있으면 내가 가다가 옆으로 샌다 하면 뒤 사람들은 운전하다 다른 운전자들은 미리 방어적인 훈련을 하게 됩니다. 방어 훈련을 하면서 거기에 어떤 맞춰서 해주고요. 어떤 집단에서 모든 사회 집단은 주변 사람들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해서 안전한 어떤 망이 있는데요. 주식은 그러지 않죠. 혼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리적인 안전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잘 안 된다면 나는 한 일주일 샌다든지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자 모임의 행동 강령이라고 있는데 그 행동 강령을 보게 되면 결국은 알코올 중독자들이 똑같이 중독에서 벗어나는 그 과정이 주식 트레이드 중독에 돼 있는 트레이더한테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있고 좀 이따가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엄격한 자금 관리 규칙. 결국은 자금 관리죠. 안전망은 어떤 손절 처리, 손절선 아니면 어떤 이익 실현도 하고 만약에 사가지고 며칠 동안 여차하면 빨리 어느 정도 본전 내에서 나온다든지 그런 투자가 패턴이 중요하다 그러죠. 자,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어떤 트레이딩을 왜 하는가에서 뭐 거래 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충동적인 매매 이런 데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 안전망을 구축한다든지 그런 게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 가지고 어떻게 이 안전망을 구축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왜 트레이딩을 하는지, 트레이딩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네요. 알렉산더 엘더의 투자 철학을 들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자, 남은 시간도 이제 성공 투자하시고요. 전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